이번 산불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권한대행으로 계실 때 PT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25년 올해 2월 12일 날 봄철 대형 산불 대비 대응 계획을 주재하셨죠. 네네. 그때 무엇을 점검하셨습니까? 이게 의성 산불 한 달 전입니다. 무엇을 점검하셨습니까? 네, 저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일단은 그러니까 저거에 대한 그 산불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감지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실제로 그게 발생했을 경우에 헬기를 포함한 장비의 부분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이 지점에서 사실 대형 산불이 이제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에서 그때 우리 권한대행 주재하에 사실 봄철 산불 대형화를 방지하기 위한 회의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한번 우리 대행께 그 부총리께 경북 지역에 사실 대형 헬기가 몇 대 배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경북 지역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동과 울진이 네네. 우리나라 산불의 55%가 경북 지역입니다. 네네. 알고 계십니까?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과 울진에 전체 대형 헬기 7대 중에 2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고장 나 있어요. 그거 모르셨죠? 네, 모르지만 대형 헬기를 전략자산처럼 같이 나눠서 유동해서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르셨잖아요. 점검을 제대로 하셨는지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네네. 그 다음에 카모프 헬기 등 러시아 전체 카모프 헬기 29대 중 8대가 운영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의 대형 헬기 2대도 수리 상태로 불가능했다는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야간 헬기. 총 50대 중 야간 헬기는 3대만 운영이 가능한데 실제 이 3대도 야간에 운영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거 점검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헬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 점검했습니까? 네네. 임차 헬기 예산 안 들어간 거 아시죠? 산림청에 25년 예산에 점검해 보셨습니까? 임차 헬기. 또 하나 네네. 23년에 감사원에서 헬기 출동과 관련해서 골든타임제를 도입하라 이런 감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산불이 나면 그 원점에 물로 폭탄을 내려서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골든타임제에 대한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2월 달 주재 회의 때 상임위에서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2월 우리 권한대행 주재 회의 때 과연 제대로 된 인력과 장비, 골든타임 이런 것에 대한 점검과 대책 이런 것이 저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인재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 PPT 돌려주시겠습니까? 총리 중심의 중대본입니다. 저는 3번 정도의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PPT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한대행께서 21일부터 24일까지 권한대행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2일 날 현장에 가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23일 날 산불이 대형화되기 시작합니다. 네네. 산림청장이 가용자원을 동원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네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총리가 직접 주재해서 중대본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그 가용자원을 이끌어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24일에도 없었고 25일 날 이것이 영도까지 확장되는 과정에도 없었고 26일에도 없었습니다. 총리실에 확인해 보니 27일 날 그걸 검토할까 생각하다가 안 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비가 왔습니다. 네네. 중대본 체계가 과연 제대로 작동했는지 저는 아쉬운 대목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그때 대행하기 직전까지는 산불이 지금 의성 산불이 그때는 이렇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과거에 없었던 가장 빠른 바람과 바람 속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중대본과 중수본 체제에서의 어떤 게 원활하게 거버나서 돌아가는지에 대한 저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 경북 산불과 관련해서 과거의 참사 속에서 교훈과 대비, 대책이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2월 달 점검회의 때 제대로 된 점검을 했어야 되고 진화 과정에서 대응이 정확했어야 됐는데 부족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
다른 PPT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부채꼴 PPT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피와 구호 과정도 이게 강릉 산불입니다. 이제 강릉 산불이 이제 산불이 나면 강풍이 불면 이렇게 부채꼴 방향으로 갑니다. 네. 이게 23일입니다. 우리 권한대행으로 계실 때입니다. 네, 네. 의성 산불이 저렇게 부채꼴 방향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영덕이라든가 저쪽 그 영양이라든가 충분히 안내와 대피가 발동이 돼야 됩니다. 이 대피가 발동이 되어서 영덕에서는 10명이 죽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발동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 과정도 중수분의 중대분의 역할, 또 대피 과정에서도의 역할이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인재라는 말씀을, 인재적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걸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는 지금 제가 뭐 총리는 아닙니다만 추경에 이 관련된 예산들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걸 짚어보고 필요한 게 있는지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제 뭐 복구에 관한 겁니다. 지금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1조 7천억 정도 된다는데 사실 미리 대비했으면 2, 3천억이면 끝날 걸 1조 7천억까지 들게 생겼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닙니까? 이게 재난, 재해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 입장, 이거에 대한 성찰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애꿎게 주민들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부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복구, 재해재난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재난안전법은 생계구호와 복구 수준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바꾸자고 주장해왔던 게 농업재해대책법, 기투입된 생산비까지 좀 지원해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권했던 것을 한덕수 대행께서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네, 일단 말씀하신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특별법 안에 이런 수준으로 내용을 반영하는 겁니까? 네, 이 복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생계 구호나 복구 수준에서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일어날 디딤돌이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트랙터 하나가 5천만 원인데 500만 원 지원하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농업기계만 하더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대책법을 좀 바꾸자라고 주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